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12일 목요일 오후 5시 59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근데 낙폭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상승한 업종 종목들도 좀 다채롭게 있어가지고 이걸 그렇게 안 좋게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이야기 좀 더 이어나갈 건데 나스닥 지수 보시면요. 어젯밤 미국 증시가 이렇게 마감한 거잖아요. 나스닥 일봉 어제 이겁니다.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제 빠질 생각이 있었다면 많이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날이었거든요. 근데 뭐 다행히 잘 버텨줬죠. 조금 빠지는 선에서 잘 마감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뭐죠? 어, 하락할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작년 4월부터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이 피로감 때문에 한번 자빠지면 많이 자빠질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근데 자빠져야 될 타이밍을 지금 계속해서 놓치고 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다? 하락은 타이밍이 민감한데 자빠져야 될 타이밍을 자꾸 놓친다면은 그거는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또 의미합니다. 물론 이게 지금 상황에서 2거래일 연속으로 화요일도 그렇고요. 어젯밤 수요일도 그렇고 이게 사실 가장 좋은 건 뭐죠?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는 게 바닥 확인에 가장 좋은 거긴 해요. 근데 분명히 화요일 날 저녁, 수요일 날 저녁, 어제, 오늘 둘 다 이렇게 이건 강한 매수세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불안하긴 합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한번 자빠지는 게 아니냐라는 불안감은 있는데 어쨌든 근데 비실비실합니다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빠지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하락은 타이밍이 민감한데 빠져야 될 타이밍을 놓치면서 비실비실하지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긍정적인 쪽으로 계속해서 봐야 되겠죠. 이렇게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옆으로 버티기만 해도 이 지난 바닥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하락해야 될 때를 놓치면서 계속해서 바닥에 대한 검증이 바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나스닥 보고 계신데 나스닥이 답답한 박스권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을 기대할 수는 없죠. 중기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단기적인 측면에서도 그래요. 단기적인 측면 요만큼만 보자고요. 단기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이 나스닥이 버벅거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가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에요. 매물대예요, 여기가. 왜 매물대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겹치는데 예를 들면 뭐 이런 장대 음봉의 종가, 2월 3일 화요일의 종가, 혹은 여기 진한 핑크색 선 이거 뭡니까? 61선. 진한 초록색 선 이거 뭡니까? 21선. 다 의미 있는 무거운 어떤 그런 그 저항들이죠. 왜 저항이냐? 더 위에 있으니까. 저항이란 말이에요. 저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저항을 앞두고도 이런 저항들이 중첩이 되어 있는 무거운 어떤 매물대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나스닥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나요? 빠지고는 있지 않습니다. 잘 버티고 있어요. 찔끔찔끔은 몇 거래일 동안 빠졌을 수 있으나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잘 버텼다면 하락의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거라 볼 수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이런 자리들로 인해서 그 상승 탄력이 좀 매우 둔화가 되는 자리다. 다만 근데 아래쪽으로 빠질 생각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위기를 잘 넘기고 있다. 그러나 약간의 불안감은 있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무거운 저항에서 한번 매도세가 훅 쏟아지는 게 아니냐. 여전히 좀 불안감은 있습니다만은 근데 오랫동안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쪽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바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S&P 지수도 비슷합니다. S&P 지수는 약간 상황이 다른 게 근데 좀 전에 봤던 진한 초록색 선 주가보다 아래에 있죠. 진한 핑크색 선 61선 주가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자리들을 중요한 어떤 가격대들이 아래에 있으니까 지지선이 된 거예요. 생각보다 튼튼하다라는 이야기고 다만 이제 지금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는 건 전고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못 넘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건데 21선, 61선을 머리 위에 두고 있는 나스닥보다는 훨씬 가벼운 저항입니다. 비교적 좀 가볍죠. 무게가 좀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파 한착에 대한 기대감은 높고 S&P가 확실히 조금 더 강합니다. 어쨌든 S&P도 중요한 저항이 여기인데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어쨌든 이 강력한 저항 부근이기 때문에 떨어질 만한 위기를 지금 꾸역꾸역 넘어가고 있는데 하락의 타이밍을 계속해서 놓치고 있어요. 급락폭락 하려면 어젯밤 이런 때가 중요한 타이밍인데 그 타이밍을 지금 2번 이상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빠질 생각이 없구나. 여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전고점 돌파 한착하고 신고가 랠리를 시작하는 게 아니냐.
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드는 상황이죠. 변동성 지수 좀 보겠습니다. 미국 변동성 지수는 많이 안정되긴 했어요. 21선을 머리 위에 이제 좀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물론 턱걸이긴 한데요. 이 변동성 지수 보실 때 중요한 건 21선 이런 거거든요. 21선을 어쨌든 좀 21선 확연히 위쪽에 있지는 않고 분명히 일단 아래쪽에 있거나 좀 그런 상황이고요. 3거래일 연속으로 5일선을 지금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래쪽으로 잘 죽지도 않지만 어쨌든 3거래일 연속으로 5일선 넘어가는 거 실패했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찔끔찔끔 아래로 갈 거라는 건 일단 우리가 한번 짐작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다만 이 작년 4월부터 시작된 이 오랜 누적 상승 피로감 이런 것 때문에 보시다시피 저점이 찔끔찔끔 높아지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다라고 해서 확 튀고 그런 것도 없다. 어젯밤에 고용지표 때문에 이 변동성이 확 튀었긴 했는데 중요한 저항 위로 올라가니까 또 변동성을 사람들이 매도를 치더라. 그래서 윗꼬리가 달렸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어젯밤에 어느 정도 좀 한숨은 또 돌린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안정되고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안정된 건 아니죠. 완전히 안정되려면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이런 추세선을 깨야지 완전히 안정된다. 혹은 전저점을 깨야지 완전히 안정된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이런 걸 보면 뭐 말씀드렸죠. 그죠? 강한 매수세가 나와야 되는데 강한 매수세는 안 나오고 있다. 변동성 지수를 봐도 장대음봉이 훅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다? 아직도 급락의 어떤 그런 우려, 급락의 위험, 폭락의 위험이 조금은 남아 있는데 어쨌든 시간이 굉장히 그 위기의 시간들을 지금 하루하루 잘 견뎌내고 있어서 타이밍을 뺏기고 있는 겁니다. 급락 폭락의 타이밍을 뺏기고 있어서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매수 대응 이런 거 그죠? 지금까지 현금 비중 높이라 말씀드렸지만은 현금 비중을 조금씩 줄이면서 주식을 더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완전히 불씨가 꺼진 건 아니나 이 정도면은 뭐 특별한 일 없으면 바닥 나왔고 굉장히 앞으로 안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요 이야기입니다. 반도체 지수도 잘 올라가고 있죠. 그죠? 반도체 지수도 뭐 매우 긍정적인 흐름 V자 반등해버렸죠. 그리고 가벼운 저항, 전고점 가벼운 저항만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뭐 추세가 좋다. 미국 증시 괜찮다. 다만 나스닥이 조금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 러셀 지수는 좀 하락했죠. 예, 상승 탄력이 뭐 둔화가 되고 있으나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좋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젯밤은 미국 고용 지표가 발표됐죠. 고용이 매우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더 많이 좋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없어져 버렸죠. 3월 달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금리에 민감한 러셀 지수 이런 게 좀 낙폭이 크긴 컸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나 마이크론 이런 반도체, 빅테크가 좀 많이 올랐죠. 고용 지표가 너무 잘 나와 버리면서 채권이 조금 하락하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채권도 뭐 다행인 거는 지켜야 될 자리는 지키고 있어요. 어젯밤 하락은 뭐죠? 눌림시 매수의 관점. 중요한 지지선을 깬 것도 아니고 장대 어떤 이런 뭐 장대 항봉이 나온 뒤에 차익 실현 매물 개념으로 보면 되니까 채권도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다. 어젯밤 하락은 뭐 그렇게 신경 쓸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다?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요인이라고 어젯밤 말씀드렸습니다. 예, 외환 시장도 좀 볼 건데 어제 고용 지표가 달러 강세를 유발하는 그런 재료이긴 했잖아요. 그죠? 미국 고용 시장이 좋다. 달러 강세를 유발하는 재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유로화가 약해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도 계속해서 일단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뭐죠? 이것도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환경들이 확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달러가 좀 약해지니까 원자재들도 전반적으로 좀 힘을 쓰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위험이 좀 많이 사그라드는 그런 모습이긴 하죠. 그래서 오늘 한국 증시 내용 이제 좀 볼 건데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죠 또 불을 뿜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좀 많이 올랐고요. 코스닥도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긍정적인 반도체 영향도 조금 있었고 그리고 2차전지가 올라가면서 오늘 코스닥 좀 괜찮았죠.
한국 증시 코스닥은 오늘 어땠습니까? 코스닥은 오늘 박스권 돌파한 척 했죠. 박스권이 중요한 저항이 어디라 말씀드렸죠? 790.3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 시작부터 돌파한 척 했으니까 강한 매수세 나타나는 걸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급등을 했고 신고가 랠리 시작됐다라 신고가 랠리 시작됐다라 보실 수 있는데 코스피가 랠리를 시작해버리면 코스닥은 조금 소외될 수 있겠죠? 그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근데 이제 그 한국 증시도 이제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히느냐 마느냐 혹은 코스닥이 가격 조정으로 발전하느냐 마느냐를 고민하는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오늘 분위기 좋았죠? 그러니까 일단 아래쪽으로 갈 그런 위험성은 좀 많이 사라졌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코스피가 잘 나가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오늘 상승하긴 했는데 이제서야 좀 바닥을 다지는 듯한 얘도 이제 그거죠. 하락할 타이밍을 꾸역꾸역 놓쳐서 이제 매수세가 좀 나타나면서 방향을 전환하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긍정적으로 보는데 코스피가 신고가 랠리를 펼치면 코스닥은 소외가 된다 이런 생각 정도 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근데 뭐 코스닥은 워낙 그 상승 어떤 변동성이 크고 상승 탄력이 좀 좋다 보니까 코스닥도 뭐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율 많이 안정되고 있죠.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에 고점 확인했고 아래로 빠지고 있습니다. 다른 거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삼성전자 신고가 그죠? 랠리 시작했죠? 삼성전자 뭐 쭉쭉쭉 더 달려갈 거고 하이닉스는 근데 아직 아니죠? 하이닉스는 저항이 어디죠? 여기 그 1월 30일 금요일의 종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충 91만 원이라 할게요. 91만 원 돌파 한 짝 해야 하이닉스는 랠리가 시작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2차 전지 이런 거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죠? 2차 전지 이건 ETF인데 흐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얘도 바닥 확인했죠. 꾸역꾸역 빠져야 될 자리에 와서 안 빠지고 위쪽으로 방향성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급속히 좀 위험이 사그라들면서 다시 위험 자산으로 확 방향이 쏠리는 듯한 모습이긴 한데 한국 증시는 그 설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조만간. 그래서 내일이 금요일인데 이래저래 좀 설 연휴에 관망하자라는 입장에서 내일 좀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 조금만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죠? 다른 나라 증시 조금만 보고 마칠게요. 일단은 그 중국 증시부터 중국 증시도 뭐 특별한 위험 없죠. 상승 탄력이 둔화됐을 뿐 잘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유럽 증시도 독일 증시도 오늘 중요한 저항 돌파한 척 했네요. 여기 직전 고점 돌파한 척 했으니까 상승 목표치 전고점까지 열렸고 올라가고 있고 이상한 거 없고요. 일본 증시는 뭐 원래 잘 나가고 있었고요. 조금 쉬어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너무 급등을 해서 그런지. 그리고 뭐 엔화는 뭐 답답한 구간인데 아무튼 서서히 고점과 고점 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긴 해서 서서히 방향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좀 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서서히 천천히 엔화 강세되는 건 특별히 문제는 없죠. 속도가 빠른 엔화 강세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비트코인 같은 것도 뭐 찔끔찔끔 빠지고는 있으나 뭐 급락만 안 하면 주식시장에 뭐 딱히 뭐 악영향은 없겠죠. 하여튼 아직도 그 이제서야 막 바닥을 다지고 좀 반등을 하나 이제 그런 어떤 바닥을 이제서야 막 다진 주식시장이 이제서야 막 바닥을 다진 그런 그 긍정적인 어떤 초입의 신호가 나타나는 거라서 비트코인 같은 이런 약한 자산은 아직 그 운기를 좀 덜 받고 있죠. 조금 좀 힘이 약한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